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0일 월요일 아침 9시 30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뭐 기술적으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붕괴시키면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고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분석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FOMC 회의 있었고, 그리고 ECB 통화정책 회의 있었고, 그리고 영국에서 기준금리 인상했습니다. 요거 세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이슈 끝나고 나서 이제 어쨌든 그 본격적인 반응이 나올 만한 그런 날이었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요, 이벤트를 재료로 해서 단타 치는 그런 흐름이었다면은, 어젯밤 같은 경우는 좀 이벤트를 갖고 단타 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진짜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뭐 본격적인 어떤 그런 이벤트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는 날, 뭐 그 정도로 일단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아무튼 뉴스 제목에 긴축 우려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좀 썼고요. 뭐 다른 특별한 뉴스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별로 들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분위기들이 뭐 심상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뉴스 타이틀들을 지켜보면은 일단 분위기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죠? 뭐 터키는 8% 이상 폭락을 했다라고 하네요. 뭐 어차피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뉴스, 별로 중요한 뉴스는 아니고요. 터키 같은 경우는 일종의 IMF 이런 게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한국 97년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터키가 진짜 뭐 어떤 매력 있는 어떤 뭐 제조업이나 이런 걸로 매력 있는 나라라면 이런 때가 투자의 기회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긴 하고 그죠. 개인적으로 터키 요즘에 뭐 터키의 집값이 그렇게 싸답니다. 뭐 지중해가 보이는 뷰 좋은 아파트가 뭐 1억도 안 한대요. 하도 폭락을 해서 환율 탓도 있죠. 리라화 때문에도 있는데 차라리 이런 때 터키 같은데 어디 목 좋은 지중해가 보이는 아파트 이런 거 터키에 있는 집이나 하나 사놓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좀 해보긴 했습니다. 아무튼 별 의미 없는 이야기긴 하고요. S&P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헝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별로 어쨌든 분위기들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좀 몇 가지 좀 보이는데 어쨌든 오미크론 이런 거는 어쨌든 세계적으로 계속 그 위력을 떨치고 있고 뭐 바이든 긴급 연설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참 우리가 이런 것도 신경을 쓰긴 써야 되겠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내년 초에 뭐 본격적으로 전쟁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거 전쟁 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천연가스 값 같은 거 당연히 오르는 걸 거고 우리가 생각할 건 제가 봤을 땐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유로화 약세 정도는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전쟁 난다라고 하면 달러 강세는 나타나겠죠. 달러 강세 나타나면 보다 신흥국은 박살 난다라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튼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대부분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나마 중요한 건 요게 좀 중요한 것 같네요.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자꾸 쏠쏠하게 팔아먹고 있다는 거 그죠? 이런 것들 우리는 좀 주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버블의 대장으로서 아무튼 근데 버블 대장주의 대장인 머스크가 자꾸 주식을 팔아먹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뭔가 어떤 신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떤 신호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잡다한 뉴스들 좀 봤고 그리고 아무튼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다는 거죠. 만기일이 끝났다는 것도 일단 의미가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작년 3월에 이제 전염병이 빵 터져가지고 그 충격으로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때 당시 지수 저점이 언제 나왔냐면 3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한 뭐 그런 게 있어갖고 뭐 반등을 하고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물론 엄밀히 뭐 어떤 기본적 분석 해보면 뭐 그때쯤에 무슨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때쯤에 무슨 뭐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을 해주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랐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증시의 꼭지와 이런 꼭지들은 어떤 투기적인 요소가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하필 작년 3월에 저점 나왔을 때가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미 시장은 한 달 전부터 어떤 미국 주식시장은 위에 고점들을 많이 누적해 놓은 상황인데
이거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아직까지 심증이에요. 심증. 예. 작년 3월달 저점 이렇게 나왔으니까 12월 선물 옵션 만기 끝났으니까 추세가 바뀌지 않겠어? 심증인데요. 아무튼 이런 것도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만기도 다 끝났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 내용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는데 나스닥 종합은 뭐 비교적 강했네요. 약보합 정도로 마감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나스닥에 베팅하는 거는 나스닥 ETF들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하고는 별 아무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종합은 아무튼 강했는데 뭐 실제로 나스닥 100은 하락률이 좀 더 나오긴 했죠. 아무튼 그 전통적인 주식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S&P가 훨씬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아마존하고 테슬라가 초록불 들어오면서 나스닥을 그나마 좀 지켜주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시장은 다 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약했어요. 이상하게 상승 종목 수하고 하락 종목 수가 똔똔하네요. 거의 뭐 절반이네요. 재밌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 하여튼 그래서 좀 모양들을 살펴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S&P 같은 경우 이 자리가 강하게 깨지면은 폭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만기일이기 때문에 막 이런 폭락이 나오기가 조금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어려웠을 것 같긴 하고 결과적으로 이 위에서 적당히 이렇게 그 저항만 누적시켰다라는 게 일단은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숏을 보는 입장에서요. 자꾸 저항이 누적되고 있어요. 요날 만기일이었죠. 만기일이었는데 이미 뭐 한 달 반가량, 그죠? 이게 언제예요? 이게 11월 초죠. 11월 초부터 한 달 반가량 이미 저항이 많이 누적되었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단기 하락 추세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앞으로 뭐 S&P가 더 강하게 빠질지 뭐 나스닥이 더 강하게 빠질지 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일단 차트상으로는 S&P가 훨씬 나스닥보다는 건강합니다. 왜냐? 여기 직전 저점 자리가 여기죠. 아직 한참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만큼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S&P가 그래도 좀 더 양호한 거예요. 얘가 만약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 이제 얘도 하락 추세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한참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일단 직전 저점 자리에 있는 지지력도 지금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어쨌든 S&P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 가능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는 놓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모습이죠. 비슷하지만 뭐가 달라요? 비슷하지만 뭐 여기는 직전 저점 자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직전 저점 자리 부근까지 내려왔다는 거. 물론 이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지금 일단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양봉을 좀 보이긴 했어요. 아무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전저점 자리 테스트 이런 게 들어가고 있는 거고 S&P는 아직 한참 여유가 있는 거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이 정도를 살펴봤고 아무튼 뭐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하락 마감했다는 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얘네 둘 다 뭐 거의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저항을 누적시켰고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아무튼 변동성 지수를 보면은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해요. 여기서 한번 하방 경직성 많이 만들어놔서 시세를 주었고 갔어요. 갔다가 내려왔죠. 내려왔어요. 조정받는 중이에요. 여기서 시세가 빵 터지는 것보단 이게 하방 보는 입장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요. 조정 나와야 될 때 조정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하방 경직성을 잔뜩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와 모양이 달라요. 왜냐? 변동성 지수가 19, 20대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봉의 길이가 기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하방 경직성 덩어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어요. 만기주에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놨다는 거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점일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확대돼도 뭐 별로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좀 위험해졌어요.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옵션 만기주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더 변동성을 내리꽂으면서 좀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각종 뭐 영국이 깜짝 기준금리 인상하고 이런 점들 때문에 그런 짓을 못하고 여기서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점이 위험한 점이 됐어요. 시장이 좀 위험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모습들 살펴봤고요. 확실히 이 금리 시장을 좀 볼 건데 채권 시장 투자자들은 확실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장기물 금리입니다. 장기물 금리는 떨어졌어요. 왜냐? 어젯밤에 안전자산 선호 이런 논리가 또 나왔기 때문에. 요즘 시장이 뭐라고요? 안전자산 온오프잖아요. 안전자산 온오프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안전자산 온이었단 말이죠. 위험자산 오프고, 안전자산 매수하자라고 하니까 채권을 매수해서 이렇게 일단 금리가 좀 떨어진 모습이에요. 장기물 금리는 이런데, 이제 그 와중에 근데 이제 단기물 금리는 더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제 금요일 날 마감이죠. 요게 보시다시피 단기물 금리는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거 진짜 긴축 우려를 시장이 좀 반영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좀 확인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이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좀 그죠? 좀 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긴축 우려. 근데 아무튼 유로존도 긴축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더 오르는 건 달러가 더 오르네요. 그죠? 시장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야, 영국도 기준금리 올리고 유로존도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 야, 미국도 이제 긴축 속도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지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장대 양봉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삼각 수렴형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인데요. 지금까지 이 속도가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자리에서 쉬어야 될 자리에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를 이제 돌파한 척 하면은 위쪽에 이제 저항들이 몇 개 없긴 합니다. 그죠? 텀벙 위쪽에는 좀 이제 그 매물대가 잘 없다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보시다시피 금요일날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결과적으로 마감을 했죠. 아무튼 뭐 환율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충 뭐 삼각 수렴형 위에 있는 이런 거는 뭐 슈팅이라 치고요. 요런 건 없는 걸로 치고 아무튼 얘네도 삼각 수렴형인 것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뭐 외국인들이 뭐 진짜 한국에 투자하러 들어오냐? 환율 보면 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환율 보면 자꾸 아무튼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 결과적으로 이게 얘기하는 게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라는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런 점 정도 좀 살펴봤고요. 한국 주식시장에 관해서는 본 김에 저기 유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유가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일단 이런 모습입니다. 하반경직 위쪽으로 저항 충분히 많이 누적시켰어요. 72.5 정도에다 누적 많이 시켰죠. 저항이 많이 누적됐어요. 여기 무너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온다 이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삼산 가능성이 있다고요. 여기 하나 이렇게 어떤 패턴이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냥 그것도 아니고 중장기적인 어떤 하락 패턴, 중장기적인 어떤 고점을 완성시키는 그런 패턴들이 완성될 수 있다고요. 물론 중요한 자리는 어디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여기 62달러 선을 붕괴시켜야 될 겁니다. 이 자리를 붕괴시켜 줘야지 이제 삼산 패턴이 완성이 되고 하락 추세가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 근데 이 자리는 붕괴시키지 않았고 이제서야 어쨌든 고점을 좀 확인하는 모습이긴 한데 심상치는 않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유가 좀 살펴봤고요. 이제 한국 오늘 개파락 출발했죠. 오늘 뭐 웬일로 좀 정상적으로 개파락 출발할 날에 개파락 출발을 했고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 이 금요일날 만들어놨던 장대 양봉의 절반 자리에서 있죠. 어제 고점 어제 저점 내에서 싸우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아래쪽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력 테스트가 잘 되지 않으면 당일날에도 무너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 지지력이 적당히 보이고 여기서 좀 더 몇 시간 정도 더 버틸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또 반등하면서 재미없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자리 깰 거면 빨리 깨야 되죠. 깰 거면 빨리 깨서 급락도 가능한데 근데 아무튼 여기서 너무 오래 버티면 또 반등 나오면서 적당히 어제의 저점 어제 고점 테스트할 것 같다. 요 정도 이야기. 근데 아무튼 이게 그 계속 좁은 박스권 안에 와 있어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한국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지와 저항 오늘 392를 붕괴시키면서 출발했으니까 또 지지와 저항 테스트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체크하고 끝.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보는 거죠. 장 마감하고 나서 오늘은 지들끼리 싸우고 오늘은 막 지들끼리 싸우더니 누가 이겼네 그냥 그것만 보고 넘어가면 끝. 그걸로 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풋옵션들 보시다시피 오랫동안 어떤 하방 경직성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점들 정도만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게 월말이고 연말이다 보니까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막 급락, 뭐 급등 이런 거는 그죠?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말은 이제 월봉을 마무리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1년을 봉 하나로 쳤을 때 연봉을 만든다 쳤을 때 그 연봉의 종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 올해의 종가에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옵션들은 비싸니까 뭐 양매도로 좀 죽이지 않겠냐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양매도로 죽긴 죽는데 아무튼 이제 풋은 잘 안 죽고 있네요. 그죠? 풋은 저점들이 잘 안 낮아지고 있고 콜들은 저점들이 짜불짜불 낮아지고 있고 아무튼 지금 양매도로 가면 서운한 건 콜이 될 겁니다. 콜들이 많이 서운하겠죠? 이런 점들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나머지는 네,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도 보시다시피 계속 이평선 쫙 모아놓고 내년에 어떤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짜불짜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계속 단기적으로 고점은 높여가고 있는 모양이고요. 뭐 특별한 거 없네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